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사진가 강정효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 오늘 강의할 주제가 제주의 민속과 우리소리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제주인의 삶을 사진으로 계속 기록해 왔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제주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왜 제주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주도가 섬이라는 그 특수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뭐 요즘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섬이라면은 바다에서 바다가 보여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주도는 뭐 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주도 자체가 상당히 고립된 섬이죠. 그래서 그 제주도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립이라는 단어와 또 섬이라는 특수성,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자원이 제한돼 있다. 그 모자람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여기서부터 그 제주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수많은 뭐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데요. 그 거의 대부분이 그 비행기로 가다 보니까 그럼 제주도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전에 우리가 모두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제주도의 풍경이 지금 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최근 뭐 10년 가까이 그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제주 열풍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뭐 관광객도 그렇지만은 매년 15,000명 이상이 새로운 이주민이 계속 생겨나고 15,000명이라는 이주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45,000명이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3만 명이 빠져나오더라도 15,000명이 매년 제주도 주민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뭐 천혜의 관광지 아니면 요즘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세계 자연유산, 뭐 유네스코의 세계 그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이런 표현들을 많이 다는데 그 관광객들이 보는 제주에 대한 시각과 제주인이 느끼는 그 제주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 상당한 차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인 경우는 뭐 천혜의 관광지, 아름다움, 청정 지역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제주인의 경우는 척박한 땅, 한의 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 수많은 전설 신화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제주도는 척박한 땅이다. 왜 척박하게 됐나? 한 몇 가지 뭐 이야기를 든다면요. 그 천지왕 본풀이인 경우는 그 제주도 무속에서 전하는 이야기 중에 천지개벽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목 속에서 이 세상이 열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 소별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 내용은 뭐냐? 그 지혜로운 대별왕이 이승을 차지해서 이승을 다스리면은 그 모두가 살기 좋은 이승이 될 것인데 욕심 많은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한라산에 아오나골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숫자를 이야기할 때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100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가 모자란 99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완벽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뭐 호종단 전설인 경우도 제주도 전역에서 많이 전해지는데요. 제주도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임금이 나올 땅이었는데 중국에서 온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의 명당을 다 없앴기 때문에 왕도 안 나오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하나 하나가 제주도는 이렇기 때문에 척박하게 됐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모두가 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주도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요.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의 재앙, 돌 많고 땅이 부박하니 가뭄의 재앙, 사방에 큰 바다 되니 바람의 재앙. 그럼
물의 재앙, 가뭄의 재앙, 바람의 재앙. 삼재의 섬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그 왕조실록에는 이 삼재의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인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 결국은 살기 어려운 땅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경관을 보는 것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멀리서 보면은요, 제주도는 한라산이 곧 제주도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다는데 그 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넓은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닷가 지역인 경우는 사람들이 바다와 관계된 어촌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약간 더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때는 주민들이 목축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바닷가 마을과 중산간 마을 그 생활 패턴이 아주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생활 양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제주도는 그 한라산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생활 풍습이 상당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사 양식까지도 틀리고 또 그 사물을 지칭할 때도 우리가 그 제주 말 사투리 경우도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제주도는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척박한 땅이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제주도 그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똑같은 모습인데요. 땅을 약간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지하가 전부 돌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생성 자체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거든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남는 것은 바위 덩어리 돌밖에 안 남죠. 용암이 굳어지면서 여기서 이 바위 덩어리를 깨고 개간을 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왔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밑에는 바위 덩어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토양층이 한 1m, 2m. 여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위에 돌담이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 사람들은 이 1m, 2m에 해당하는 이 토양층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이죠. 얼마나 척박한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한다면 저는 이 사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제주도 경우는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제주도 산업을 이야기할 때 관광과 감귤을 이야기하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주 산업은 농업이었죠. 그 농업인 경우에 좀 전에 그 척박한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평평한 바위 안반이 넓게 펼쳐진 지역을 제주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빌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안반을 깨서 농경지를 만들어냈죠. 그만큼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내면서 살아왔다. 요즘 제주도 이 돌담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014년도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 돌담이. 그만큼 뭐 아름답다,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결코 아름답거나 그 미화시킬 수 없는 그 한의 역사가 스며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처럼 바위 안반을 깨고 농경지를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바위 안반을 깨낸 돌들을 처리해야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돌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서는요, 저희도 돌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려 고종 때 김구라는 판관이 그 경계를
짓기 위해서 돌담을 쌓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실제 보면은 그 고려 김구판관 이전에 저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돌담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돌담의 용도를 보면은 뭐 좀 전에 그 경계의 개념으로서 돌담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농경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의 그 돌을 처치하는 그 방법으로서의 돌담 그리고 그 제주도는 이 바람이 많은 섬이다 보니까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돌담을 쌓았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할 때부터 국영 목장으로 180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들판에 소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소나 말이 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담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뭐 돌담 이야기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많은 태풍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지역이 제주도인데 태풍이 한번 오고 간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가로수가 부러진 모습들은 흔하게 보이는데 돌담이 무너진 모습들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가로수가 부러질 정도의 태풍이 오더라도 돌담은 이거 견뎌내죠. 그,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담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돌과 돌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이 틈을 통해서 바람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약화시킨다. 100% 바람을 막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그 바람을 내 것으로 만든다. 뭐 이런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돌담을 쌓을 때 예를 들면 뭐 20m 길이의 돌담을 쌓았다 치면은 한쪽 끝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 맞은편까지 유기적으로 같이 흔들거려야 제대로 쌓은 것으로 칩니다. 뭐 이 얘기는 요즘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그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뭐 이치가 제주 돌담에는 스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쨌든 농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 농업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요즘은 뭐 감귤이 주를 이루는데 제주도에서 감귤이 그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밭농사였죠. 밭농사를 하다 보면은 일손이 많이 가고 지금 여기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그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검질맨다 이런 표현을 잘 알거든요. 김을 검질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혼자 일을 하면서 아무런 소리도 않고 이런 뭐 노래를 흥얼거린다거나 이렇지 않고 혼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100% 노동으로 절박해 버리죠. 여기서 그 노동을 잇기 위한 이 방편으로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그 제주도는 특히 노동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밥 매는 소리도 뭐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죠. 근데 이렇게 혼자 밭을 매는 경우는 아마 하다 보면 그 속도도 별로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들 어울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순으로 뭐 노블 빈다, 뭐 품앗이를 한다 이 개념인데요. 같이 어울려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농사에 전념하는데 그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 소리하는 부분을 경계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 좋은 여자는 팔자가 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고운 사람인 경우는 팔자가 세다. 그러니까 함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좀 경계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의 그 노동요는 그 노동의 고단함, 생활의 고단함을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이 많다. 그랬을 때 우선 밭을 개간하고 밭을 가는 이 밭 가는 작업 자체가 힘들죠.
그 저도 최근에 뭐 어릴 때 저도 농촌에서 자랐고 최근에는 다시 뭐 시골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육지부 위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은 밭을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부럽게 여깁니다. 제주도는 삽질을 하든 땅을 파든 삽을 꽂았을 때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돌덩이가 걸리죠. 그러니까 밭을 가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이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밭을 많이 갈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제주도는 또 소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주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목축, 목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주도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제주도 곳곳이 목장이었고 뭐 지금 중산간 일대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국영 목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나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죠. 좀 전에 그 돌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조선 초기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제주도 전체가 목장이다 보니까 그 제주 목사가 중앙에 그 장계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주도 전역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담을 허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장계를 올리거든요. 그 당시에 중앙 조정에서 어떤 답장을 하냐면은 제주도 목장지대다 보니까 만약에 돌담을 허물어 버리면은 소나 말이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민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병사들이 달릴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돌담을 허물어서 그 길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그 소와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뭐 지도 소리 중에 밥 밟은 소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밭을 간 다음에 곡식에 씨를 뿌려서 그냥 놔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곡식의 씨앗이 바람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흙을 덮어줘야죠. 그 덮는 과정에서 밭을 밟아준다. 이 이야기죠. 이때 나온 그 소리가 밭 밟는 소리고, 그 뭐 이처럼 소나 말이 있는 경우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밭을 밟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들이 밟았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묶어서 그걸 우리가 선피라고 저희에서는 그런 표현을 답니다만은 이 선피를 끌어서 흙이 그 곡식의 씨앗을 덮을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해왔죠. 나중에는 뭐 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곡식의 씨앗을 뿌렸을 때만 밭을 밟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자주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그 보리가 처음에 그 싹이 났을 때 그 한겨울에 해당됩니다. 한참 자라기 전에 땅이 다 떠버리니까 그 보리를 밟아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도 밥밟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에 국민학교 지금 뭐 초등학교죠. 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보리밭을 밟는 이런 모습들도 심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땅이 척박하고 바람이 많다. 여기서부터 뭐 비롯된 노래들이죠. 그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영 목장으로 바뀝니다. 그 몽골 우리가 몽골 초원을 뭐 영상에서 보면은 제주도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오름 주변에 그 광활한 들판이라든가 뭐 조선 초기에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국영 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찬반이 팽팽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말을 풀어서 키워도 따로 도망갈 곳이 없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 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늑대 같은 맹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풀어놓고 키우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인 경우는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지부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말에 피해가 많다. 그리고 한라산이 높기 때문에 겨울에 한라산에 가서 얼어 죽는 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목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계속 목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 제주도의 국영 목장들은 18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제주도 그 부속 섬 중에 그 우도와 가파도가 있는데 이 우도나 가파도인 경우도 1800년대까지 전체가 목장지대였습니다. 그럼 가파도인 경우는 말을 키운 게 아니고 검정소, 후구를 전용으로 키우는 목장이었는데 영국 상선이 왔다가 그 소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목장을 폐쇄하죠. 우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우도인 경우도 목장으로 이용되다가 그때는 외구가 침몰해가지고 소와 말을 잡아먹는 이 상황 때문에 목장을 철거하죠. 그 이후에 뭐 지금도 목장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1930년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제주도 전역의 목장을 마을 공동 목장으로 편입시킵니다. 마을 단위에서 목장을 관리를 하죠. 국영 목장이 민간에게 넘어가서 지금도 이 공동 목장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장과 관련해서는요. 그 뭐 지금은 우리가 목장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목가적인 풍경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제주도에서 목장은 결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목동을 이루는 말을 제주도에서 태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목동은 쇠태우리, 말을 키우는 목동은 말태우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겨울철에 이 말이 한라산을 올라갔다가 얼어 죽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 역할을 맡은 백성들이 얼어 죽은 말의 가죽을 가져다 바쳐야 이게 그 자연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은 색깔의 가죽이다 해서 동생마 이런 표현을 달거든요. 근데 약간이라도 색깔이 틀리면은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배상을 하게 했죠. 그 사람이 집안이 어렵다 하면은 그 일가 친척까지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 목자가 되는 경우에는 폐가 망신하지 않는 집안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심지어는 집안 전체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친척들이 모여서 그 목자를 죽여버리는 뭐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조선 기록에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주도의 우리가 경관 풍경을 이야기할 때 결코 아름다움이 아니고 한의 역사가 그 안에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동들인 경우에 이 제주도 태우리들인 경우는 그만큼 살기가 힘드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다양한 풍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백중 때 7월 백중에 목축의 신인
그 정수남이라는 목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 가지고 그 소나 말이 죽지 않게 잘 보살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그 사진에 보면은 지금 밑에 사진이 그 태우리 코사, 결국은 백중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고, 위에 사진인 경우는 우리가 뭐 지금은 뭐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목자 태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우리가 제주도에서 각종 세미나를 하면서 탐나 문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탐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양 문화입니다. 제주도는 뭐 사방이 바다로 들려서 있다 보니까 해양 문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자긍심 차원에서 이 해양 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탐나국 시대에는 그 탐나가 중국과 일본에까지 그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만큼 뭐 해상 왕국이었다 이런 표현을 그 자긍심을 심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다르게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 한의 역사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 한 200년 가까이를요, 제주도는 출육 금지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배를 타는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아래 사진인 경우에 우리가 출성기라는 이 문서인데,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200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되죠. 그러니까 요즘 그 제주도 이 제주 문화가 그 육지부와는 차별적으로 그 독특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그 고립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지켜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다인 경우는 뭐 한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 조선시대 기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는다면은 얘는 고래밥이 될 것이고, 만약에 딸을 낳는다, 얘는 우리를 먹여 살 애다. 남자들인 경우는 거의 배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이런 사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래의 밥이 된다, 고래의 먹이가 된다. 실제로 뭐 우리 제주도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돌바람 여자에서 삼다도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뭐 다른 지역인 경우도 섬인 경우는 좀 이 남녀 성비를 보면 여자가 좀 많죠. 제주도인 경우는 조선 시대부터 그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왜 출금지령이 내리냐 하면요, 제주도는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남자들이 배를 타고 전라도 남해안으로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남해안에 이 제주도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두모학이라는 이 표현을 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 하면요, 남해안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답변이 뭐였냐면은, 제주도에서 남해안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내면은 조선 수군이 와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달거든요. 결국은 남해안 일대의 그 상당수가 제주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조선 수군에 편입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임진왜란 당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수많은 전적 중에는 제주 사람들의 역할도 상당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뭐 유추할 수도 있겠죠.
뭐 해녀입니다. 제주 해녀. 우리가 제주 해녀를 이야기할 때 그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은 해녀 문화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영등굿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등굿도 해녀와 관계된 그 바다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해녀들이 중심이 돼서 음력 2월에 제사를 굿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등굿이라고 하는데, 또 해녀와 관계된 문화 두 개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요즘 뭐 해녀를 이야기할 때는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젊은 해녀가 없죠. 최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 여러 곳에서 해녀 학교를 운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해녀가 아닌 해남, 남자들도 많이 찾고 있고. 이 경우는 제주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제주로 이주해 오신 육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제주 문화의 다양성에 매료돼서 바다 물질을 해보겠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진인 경우는요, 1960년대 가파도 해녀들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녀들이 직접 배를 노젓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바로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로 들어갈 때는 뭐 배가 필요 없는데 약간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배 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들은 지금도 많이 보이거든요. 바로 그냥 무태에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 타고 좀 더 깊은 바다로 가서 작업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온 노래가 우리가 해녀 노젓는 노래인데, 예전에는 그 해녀들이 직접 노젓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럼 거기에는 뭐 남자가 많지 않은 뭐 이런 뭐 이유도 있고는 한데요. 어쨌든 해녀들이 물질하는 게 절대적이었죠. 해녀들의 강인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집단으로 해녀 항일 운동을 벌입니다. 일본에 대항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출가 해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해녀 작업하시는 물질하는 해녀분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인 경우에 거의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물질을 나갔다. 그리고 거기 정착한 경우, 뭐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만은 뭐 원산, 함경도까지도 정착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강인한 해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고령화로 그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인 경우는 해녀 좀수굿, 해녀를 좀수라는 표현을 많이 다는데요. 해녀들이 뭐 무사안녕과 그다음에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굿입니다. 그만큼 생존과 관계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죠. 우리가 해녀를 이야기할 때 저승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다루거든요. 여기서 욕심을 약간만 더 부리면은 저승으로 간다. 자기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어로 작업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뭐 고대에는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왕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조선술이 상당히 축소가 되죠. 그 출입금지령도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려 시대 기록에는요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 정벌에 나서는데 이때 그 군함들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조선술 항해술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조선술 항해술이 출入금지령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그라들고 지금 이거는 뭐 떼배 형태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태우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태우에서도 그 제주도 그 민요가 전해지는데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우리 태우와 상대방 태우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태우는 구상낭,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로 만든 태우고 우리 태우는 숙대낭, 삼나무로 만든 태우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노래 구절이 있는데 구상낭인 경우는 나무 자체에 기름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죠. 쉽게 썩지도 않고 또 그만큼 무게를 많이 지탱하고. 근데 삼나무는 바로바로 뭐 부패하고 썩어버리죠. 한라산에 있는 삼나무를 비유하면서 했던 노래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태우는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요. 요즘 태우는 관광지에서 아니면은 축제의 무대에서 태우를 이용하는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떼배다 보니까 바다 멀리 나갈 수는 없고요. 그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주로 그 자리돔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자리태우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다는데요. 그 연근내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용도의 배입니다. 그 제주도 해안을 가다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위의 사진은 가장 원시 형태의 어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원담입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밀물 때 고기가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이 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서 손쉽게 잡았던 이 모습들이죠. 지금 제주도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인 경우는 바로 인근 바다에서 해안선에서 그 물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좀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데가 어떤 데가 있냐면 마라도에 가서 보면은 할망 바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머니 바다라는 표현이죠. 그 젊은 해녀들인 경우는 좀 깊은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해녀들은 깊은 바다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바다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그 물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양보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망바다이라고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뭐 배려의 정신이 그 해녀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진들은요 옛 기록 사진들인데 1950년대, 60년대 그 관광 기념품으로 제작됐던 사진이 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인 경우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의 국가기록원에서 기록했던 제주도 해녀들의 모습들이죠. 지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50년대, 60년대 모든 해녀들이 다 이랬을까? 그건 아니고 그 관광 사진으로 제작됐다 보니까 좀 연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제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녀들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구좌읍의 월정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바닷가 마을인 경우는 반농 반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물질도 하고. 근데 그 월정리에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 하면은 아침 식사 전에 바닷가에서 떠밀려온 그 해초류라든가 멸치 종류를 밭에 한 2번 내지 3번, 그러니까 비료 대용으로 밭에 가서 뿌리고 와서 아침밥을 먹는다. 그만큼 뭐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뭐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람에 저희도 애기 구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다 대나무로 만들었죠. 지금도 그 예전 모습이 남아 있는 그 농촌 마을에 가서 보면은 집 뒤에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뭐 애기 구덕도 만들고 그냥 구덕, 바구니 다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또 예전에는 뭐 집안에 제사들이 많았는데 제사 때마다 대나무를 이용해서 뭐 적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적을 꽂는 용도로 대나무를 많이 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지도 가옥 구조를 보다 보면 항상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인 경우는 뭐 우리가 고래 골면서 뭐 고래 고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지도식 두부, 둔비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뭐 이렇게 돌로 만든 이런 뭐 고래 고는 소리도 있지만 뭐 남방에, 몰방에 뭐 다양하게 많이 전해지죠.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부르고. 뭐, 뭐 지금 박물관에 가면은 뭐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무로 만든 방해인 경우, 뭐 제주에서 난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름이 2m가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우람하죠. 근데 지금 제주도에 그 정도의 크기의 그 나무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예전에 제주도의 나무가 얼마나 우람했을까, 얼마나 컸을까, 뭐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뭐 배도 만들고 육지부에서 사찰을 만든다거나 궁궐을 만든다 할 때 제주도에서 나무를 해서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뭐 추정만 할 뿐이죠. 계속해서 그 제주도는 척박한 땅이다, 살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 생활이 어렵다 보면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1만 8천 신들이 상주하는 신들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답니다. 제주도에서는 신이 1만 8천 분이나 있다. 그만큼 다양하게 그 신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2008년, 2009년도에 그 제주도 신당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392개소의 신당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신당까지 하다 보니까 한 4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곳곳이 신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곳이죠. 뭐 오른쪽 사진인 경우는 우리가 나무의 신에게 제를 지내는 모습. 보통 신이라고 하는 뭐 신목, 그러니까 나무, 신석, 돌, 그다음에 동굴, 뭐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는데 가장 많은 게 나무와 관계된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노동요와는 또 별개인데, 제주도 구세에서는 항상 말미에
신방, 무당과 단골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서우제 소리라고 하는 건데, 서우제 소리는 굿의 말미에 신을 즐겁게 하고 단골들도 함께 즐기는, 그러니까 신과 우리가 하나 된다, 함께 즐긴다,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죠. 근데 제주도는 뭐 신이 많다 보니까 굿 문화도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을 단위의 굿을 얘기할 때는 1년에 공식적으로 4번을 굿을 하는데, 매년 정초에 신에게 세배를 올리는 신과 세제, 그리고 음력 2월에는 그 영동 신에게 제를 올리는 영동굿, 그다음에 7월 백중에 백중굿, 백중제, 그리고 가을에 희망곡 대제를 지냅니다. 결국은 이 연례 행사, 신을 모시는 연례 행사들인데,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굿하는 날을 통해서 간만에 하루 그 단골들이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주도 소리에 보면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쉬고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는, 그러니까 노동요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척박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신과 관계된 서우제 소리를 확장하다 보면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남아 있죠. 지도에서 굿들은 뭐 신화에 보고 전설에 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육지부와는 아주 차별화된, 제주도 무속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양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그 천지개벽 이야기, 그게 좁은 땅 제주에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좁지만 이 제주 선인들이 스케일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래와 소리가 나왔고요. 제주 노래를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금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제주의 자연 경관이 아닌 제주 사람들의 그 척박한 땅을 읽어왔던 그 제주의 정체성까지도 함께 이해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뭐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